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억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 준비한 시간, 기억의 지속, 지금 시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날이 있는 뜻깊은 달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야 할 날이지만 신체적,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곤란해 더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 진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김혜경 과장님과 함께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총장님께서는 그 부산 YWCA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시민활동가이신데 지금 계신 부산진구 종합재가지원서비스센터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전에 해 오셨던 거하고 조금 다른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과장이라는 직함도 좀 뭔가 왠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센터가 도대체 뭘 하는 데죠? 그동안 제가 이제 YWCA에서 시민운동을 오래 했고, 또 이제 고령사회에 이미 저희가 들어와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제 경력을 또 이런 어르신들이 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또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명칭이 좀 깁니다. 기관 이름이 예, 부산 진구 종합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라고 부산 진구청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주는 사랑 복지 재단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산 진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그런 예방적인 사회복지 기관이고 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에 돌봄을 통합적으로 하는 곳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뭐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가 좀 생소해 보이거든요. 네. 아마 제가 그 말씀 듣건데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돼서 있는 분들이 아니고 댁에 머물러 계시면서 또 이제 뭐 가벼운 경증 질병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외로움 이런 거를 달래주는 프로그램으로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데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종합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라서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살았던 곳에서 환경을 바꾸지 않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환경이 완전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가족하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혼자 계셔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일상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시간을 이제 저희가 파견을 가든지 아니면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이동을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노인학교 노인 유치원. 네, 노인 유치원. 유치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쉽게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인들이 그동안 살았던 경험과 경륜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치매가 좀 있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뭐 노인 학교라고 하든지 예, 뭐 그렇게 하시면 여기 와서 인지 능력도 더 향상이 되시기도 하고요. 신체 능력도 굉장히 향상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하기야 최근에 좀 그 젊은이들 사이에 아니면 또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데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좀 다른 선배 어르신 뭐 이런 식으로 바꿔 부르더라고요. 예. 그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참 쌈박한 발상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삶을 또 먼저 사시고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뭐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거 똑같다고 뭐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총장님께서 몸을 담고 계시는 그 재가 지원 서비스 센터 프로그램 좀 이렇게 몇 가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제가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이런 서비스를 지원을 하다 보니 이제 가장 기본은 제가 노인 서비스라고 집에 계신데 이분들 중에 기초수급자이시든지 아니면 자상위 계층이시라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시 위기 상황에 있지 않도록 저희가 먼저 발굴하는 이런 일들, 그다음에 발굴된 분들을 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어려우면 그런 분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제가 노인 전체 지원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혼자 식사하시기가 곤란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센터로 오시게 해서 무료로 급식을 저녁 식사 저희는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밑반찬을 하루에 한 끼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또 밑반찬을 제공해야 되는 분들은 또 밑반찬을 제공해드리고 도시락 배달 서비스 그런 서비스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지는 않고 사회적 일자리로 또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사회적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또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도시락도 배달해드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하기도 하고 또 주간 보호 서비스 센터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가 모시고 와서 아까 말씀하신 노인학교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뭐 맞춤형 프로그램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도 하고 저보다 더 그냥 근육 강화 운동을 잘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이 센터가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또 하나의 가족의 역할을 하신다, 그죠?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집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니보다 더 제가 잘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어가지고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뭐 한국노총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냐 했더니 대부분이 이제는 돌봄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우리 사회에 이제 정착이 되어야 된다가 90% 이상이 이야기하고 그 중에 노인 돌봄이 41%, 뭐 아이 돌봄이 한 23% 정도.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는 게 정말 인식이 되었고 이제 보호자들이 직장도 가야 되고 어르신도 돌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돌봄의 중요성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고 이제 특별히 우리 어르신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을 우리가 당연히 존중하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우리 여기 온TV도 이제 의료나 건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기관인데 그래서 현재 건강 상태를 참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꼭 이제 신체적이지 않아도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어려움에 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상실하잖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뭐 또 자녀와도 따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울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좀 더 사회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본인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 돌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이용하면은 평생 뭐 예를 들면 이제 몸이 더 이제 아파가지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직전 단계까지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한 서너 달 다니고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돼 가지고 또 도중에 또 졸업이나 수료라는 개념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은데 저희가 국가가 이런 또 사업을 하는 것은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이제 돌봄 서비스가 다양한 부분이 있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의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 쭉 가시다고 봐야 된다. 쭉 여기서 이제 가정 생활과 또 사회 생활, 돌봄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사시는 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더 예를 들어서 더 잘 걸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운동들을 하니까 그전엔 집에서 불편하게 걷던 게 이제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걸으실 수 있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숙련된 인력들이 센터에 상당히 있겠군요. 사회복지사님들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계셔야 되고요. 또 요양보호사, 또 간호조무사, 또 물리치료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예. 그 저희들은 물리치료사는 없고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강사가 오셔서 이제 매주 어떤 분은 이제 매주 한 번씩 오셔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인지 능력을 개발하는 다양한 뭐 언어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놀이 프로그램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인지 신체 정서를 다 포함하는 움직이는 예술 치료 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옛날 기억도 회상하시고 또 지금도 회상도 일종 치료의 일종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춤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로 그냥 와서 케어만 받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세요. 아무튼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거는 이제 어버이날 때문에 마련됐는데요. 특히나 그 5월은 뭐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버이날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이제 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이제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이런 날이 되면은 특별히 어버이날 위해서 무슨 뭐 행사를 하는지 저희 어렸을 때면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주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주하게 준비를 지난주부터 하다가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이제 요새 손자 손주도 뭐 사실은 좀 더 컸고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직접 카네이션 만들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공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좋아하시겠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호자들에게 미리 편지를 다 써달라고 해서 편지를 이렇게 다 보호자 편지를 받았어요. 하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한 편지를 몇십 개 받았는데 그 중에 사위가 쓴 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당일날 읽을 건데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요즘 나이 들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마음이 푸근해지는 기분 좋은 것이 있지요. 그것은 퇴근하고 집에 올 때면 집 밖 베란다에 어머니 방 불빛이 밝게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없이 자란 내겐 그것만으로 큰 위안이 되고 있지요. 부부의 연은 각각의 남녀가 인연이 되어 만나는 것이지만 부모 자식 간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 하지요. 예쁜 딸 낳고 키워 내게 연을 주셨으니 어머니와 사위 간에 천륜이 이어졌지요. 조심해서 다녀오게 이리 와서 밥 먹게나 몸은 괜찮은가 어머니 다정한 말은 제 마음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꽃보다 고운 우리 어머니 그동안 넘치게 채워주신 사랑은 항상 감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합니다. 김서방 드림. 한 5년, 5, 6년 전에 돌아가신 장모님 생각이 납니다. 장모님이 저뿐만 아니고 저희 시대 대부분이 이제 육아를 이제 맞벌이 하는 쪽은 육아를 이제 주로 처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 둘 다를 장모님이 키웠고, 그 장모님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셨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갑자기 금방 사위가 적은 그 편지
제가 듣게 되니까 예, 갑자기 장모님 또 얼굴이 떠오르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약간 울컥해집니다. 예. 제가 이제 편지를 보호자들이 쓴 걸 여러 개 읽어봤는데 이제 하나같이 쓴 말이 어머니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편찮으셔도 곁에 오래오래 예. 계셔달라는 예. 이야기를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바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늦게 가고 옛날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저 옆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뭐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서 이제 즉석에서 어머님들 포토존에서 사진 찍어서 액자도 만들어 드리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계시니까 저희가 김해 연지공원으로 굉장히 꽃이 예쁜 곳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액자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도 준비해서 잔치를 열 예정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그 다양한 계층 그 신체적 장애나 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마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내 그 저희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도 계속 좀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뭐 치매 환자 통계를 좀 알고 계시는지 국내에. 네, 국내에 우리가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948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98만 명이 예. 인지 장애를 좀 가지신다고 보니까 예. 노인 10명 중에 1명꼴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한 치매 환자 수가 6만 1,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부산은 더 이제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변에 저희도 꼭 우리 센터를 나오시진 않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제가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 방문을 해보면 뭐 주간 보호센터에 오거나 방문 요양을 받지는 않고 실제로 뭐 사회활동 다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가끔 집에 오는 길을 좀 잃어버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증상을 가지셨는데 아직은 치매라고 판정을 받지 않아서 그냥 일상생활은 생활대로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꽤 많아요. 지금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늘 이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 어머니는 시골에 혼자 계셨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장 보러 나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집안 아저씨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제때 내려야 될 때 못 내리고 이제 저 다른 동네 가서 내려가지고 그제서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집으로 다시 찾아온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늘 불안하죠. 예, 치매라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치매는 그래서 이제 저희 어쨌든 오늘 프로그램 중에 뭐 치매 부분들이 좀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인구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치매라고 한다면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서도 이야기하면서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인지 능력을 남아있는 능력을 계속 좀 유지하고 향상하도록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언어 관련된 프로그램 하기도 하고요. 또 만들기나 미술 이런 언어 것들. 관련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어버이날이다. 이러면 어버이날 관련되는 옛날 연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버이날에 뭐 했다. 예. 내가 자녀들과 또 나의 부모님하고는 뭐 어떤 걸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글 교실 이러면 이제 우리 세종대왕 이야기도 또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연상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예술 치료 이런 거는 이제 인지 능력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어머니들 같으면 아 나도 예전에 미스 코리아 뭐 나도 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뭐 예쁜 표정 짓고 옛날에 처녀 때 기억하고 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봉 같은 거 들고 자기가 미스 코리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걸어 보시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서 이제 팔을 들고 춤도 춰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그래서 뭘 하면 앉아서 우리가 이제 뭐 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뭘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이제 좀 그 통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옛날 생각하면서 또 춤도 춰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이제 그 기능을 더 이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 진짜 결석을 안 하려고 하시겠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제가 이 치매 환자를 보면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어머님이 마지막에 한 5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보면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중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냥 뭐 멍하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비중이 더 많고 때로는 몇 분들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에요. 와, 사납게 행동하고 예. 그래 이제 뭐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센터에서 돌보시다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뭐 힘겨운 점이 있으신지. 그 이제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또 다시 하시기도 하고 금방 했는데 하루에 똑같은 말을 뭐 10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분들에게 그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금방 했던 얘기도 새로 들은 것처럼 늘 그냥 그대로 예, 그렇게 계속 해드리면 예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격을 치매 어르신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분들이 꼭 수용되어 있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정을 해드리면 그런 공격적인 성격이 안 나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해요. 네, 오늘 아침에 집에 대문 안 잠그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대신 닫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마워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시간쯤 있다가 나 집에 문 안 잠그고 왔는데 이러면 제가 대신 닫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똑같이 얘기하면 대신 문 닫아줘서 고맙다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그냥 당연하게 저희도 받아들이고 그냥 어르신의 그때 삶 그 시간과 그 기억 속에서 그냥 같이 있어 드리면 이제 성격이 좋아지셔요. 그 치매 특히 노인 문제가 그렇지만 이제 고령화되면서 가장 이게 심각한 질병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치매인데 이거를 개인의 문제, 한 가족의 문제로 이제 돌려버리기에는 너무나 이게 이제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전 국가가 나서서 이제 이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치매 환자, 국가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을지 전문가로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도 정책적으로 치매와 관련되는 뭐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도 장애를 입는 분들은 그런 데 가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병원에서도 뭐 의료보험으로 우리가 치매 같은 부분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실제 어르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꼭 치매 아니라도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가정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자기 부모님을 돌보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사회가 이제 우리 노인들을 돌보는 이런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국가와 가족이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가 되어야 돼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도 또 보호자들이 없는 그런 시간에 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뭐 외국의 사례로 본다고 하면 이것이 꼭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제 지금은 실버타운에 일상적으로 이제 노인들이 실버타운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실버타운도 치매 어르신도 충분히 이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타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또 비슷한 분들끼리 그런 추억을 공유하면서 본인이 예전에 즐거웠던 기억을 좀 더 회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국가가 이제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을 하든지 노인주간센터로 오든지 하는 이런 정도 프로그램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마을 그런 것도 마을 공동체 이런 것도 만들어가고 그런 마을 공동체에서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이 살지만 또 이런 전문적인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투입이 되어서 가는 그런 실버타운도 좀 정책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총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정책 개발을 해서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그 총장님 계시는 그 센터에 지금 다니시는 학생은 몇 분이나 됩니까? 어르신들이? 저희들은 뭐 노인주간에 한 25명 정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식사하러 오시는 분, 그렇지. 서비스를 받는 분 이런 분들을 다 합하면 한 300~400명 정도. 예. 그래서 많군요. 굉장히 크게 예, 저희가 종합 서비스 센터거든요. 특별히 기억날 만한 어르신 계신지? 기억날 만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처음 이렇게 센터에 어제까지 재밌게 해드려도 그 다음날 오시면 또 약간 표정이 좀 약간 어두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가 오시면 어르신들에게 이제 이렇게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면 표정이 확 달라지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얼굴에 좀 자신감을 가지시도록 그렇게 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어르신들이 좀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저희가 김해 연지공원에 한 달 전에 갔는데 튤립이 완전 만발을 했어요. 거기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사진을 찍어 드리려고 좀 예쁜 표정을 지어보라 했는데 너무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호자들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예쁜 표정을. 그 보호자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웃는 거 처음 봤다. 그런 사진만 모아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갤러리에다가 다 올려드렸거든요. 올려드렸더니 우리 엄마가 늘 아프고 좀 불편해하고 이런 얼굴들을 받고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그냥 자기 얼굴에 자신감 갖도록 하는 그 단어 하나 썼는데 어르신들이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좀 기억에 최근에 남는 것은 어르신들이 아이 예뻐하면서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거는 뭐 또 하나의 가족인 센터에 계시는 이제 우리 봉사자분들도 직원분들이 그 정도로 이제 그 환자분들하고 가족처럼 공감하고 여러 가지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표정이고 말씀이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쭉 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총장님께서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사회에 이 시기에 효란 뭘까? 우리 잘 아는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효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이미 이 사회를 있게 하신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 그 존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혹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탔을 때도 나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앞에 어르신들이 가면 우리가 앞에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럼 좀 느슨하게 기다려 드려야 되고 내가 일상이 바쁘지만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집에 계시지 왜 나와서 아침에 출근할 때 불편하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든 누구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함께 살아가는 분이다. 평생 시민 운동을 하면서 시민 활동가로 살아오신 김혜경 총장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어르신 돌봄,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 어르신들의 그 경륜이 참 배울 게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배워가면서 조금 더 우리나라가 지식 기반 사회로 굉장히 빠른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뭐 AI가 우리 사회의 큰 축으로 역할을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함께 노인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경륜들을 우리가 또 더 사회에 같이 그 양 이렇게 바퀴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인 정책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하는데 저도 역할을 좀 하려고 뭐 지금 여기서 일하지만 뭐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이제 다양한 일을 해봤잖아요. 시민운동도 해봤고 저는 또 그 AI를 개발하는 그런 조금 더 지식을 많이 개발하는 곳에서도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좀 융합해서 발전을 해야지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지금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 젊은 사람만 일을 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또 많이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또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거의 드려보지 못했던 그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을 단순히 이제 조만간에 돌아가실 분으로 생각하고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으신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건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런 뭐 지혜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다든지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저희 장모님이 표현을 정말로 그 제가 소설이나 다른 문장 그 문장에서 본 적이 없는 문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걸 적어놨고 언젠가는 저걸 가지고 내가 무슨 뭐 글을 쓸 때 한번 써먹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그 정리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이제 옆에 안 계시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던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요리 하나만 해도 네네네. 지금 뭐 챗 GPT가 나오고 뭐 다양하게 지식들이 이제 완전히 업데이트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 이런 관련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도 뭐 잘 하지만 어르신들의 그 장맛, 손맛 그거를 누구한테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굉장히 이제 이게 지식들을 이제 어르신들 거를 많이 찾아서 예, 만들어서 예, 축적하는 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김혜경 총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평생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신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데 어버이날을 맞아서 딸 김혜경으로서 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죠. 예, 제가 뭐 잘해 드린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만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늘 딸로서뿐 아니고 사회의 딸로서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한테 너무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랑한다 엄마. 어머니.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녀의 전화 한 통이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생 위험을 23%나 낮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들여다보는 내 휴대전화 속 아직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지금 전화를 걸어 따뜻한 안부 전화 전해보면 어떨까요? 기억의 지속,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